사람은 힘들다고 죽지도 않고 힘들다고 무너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은 나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왜 좋은 책을 보고 종교 활동을 하고 숲과 바다를 보고 명상을 할까요? 모두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알아주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기기 위한 마중물이 돼주는 것이죠.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십시오.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의 내면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2016년에 출간된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수호서재, 지은이는 김창옥입니다. 저자 김창옥은 소통과 목소리를 주제로 강의하는 매우 유명한 강사입니다. 아마 제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강사이며 강사들의 롤모델이기도 하죠.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해왔던 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강연의 소재는 주로 저자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아버지와 글을 못 읽는 어머니, 매우 어려웠던 집안 형편,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느꼈던 불안, 절망, 열등감 등으로 힘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이야기를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만의 특유한 표정과 억양으로 너무 어둡지 않게 또 너무 무겁지도 않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공감을 자아내는 이유는 아마도 그 안에 담겨진 그의 진정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 아픈 사람 마음은 아파본 사람이 잘 알잖아요. 삶이 권태로울 때,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하지만 진심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을 때, 이 책이 위로와 응원, 힘 있는 자극이 될 것입니다. 새로움을 위한 오늘의 실험. 우리는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 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돈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뉴스를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저는 내가 참 가난하구나 싶을 때도 있고, 반대로 이제 좀 부자가 됐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강의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기 때문에 차로 1년에 약 7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75킬로미터인 걸 생각하면 1년에 지구 2바퀴를 도는 셈이죠. 그렇게 다니다 보니 타지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로 일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약 10년 동안은 무조건 모텔에서 묵었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이죠. 호텔에서 자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호텔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호텔에서 숙박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차라리 돈으로 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룻밤 잠만 자는데 모텔보다 10배나 비싼 호텔에서 묵는 게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호텔비를 돈으로 주면 싼 모텔에서 자고 나머지 돈은 내가 가질 텐데. 호텔에서 그렇게 해줄 리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의 느낌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몸이 완전한 휴식을 취한 듯 상쾌했습니다. 그 후 제 자신을 위해 호텔에서 묵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좋은데 어색하면 안 좋은 것만 못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텔에 적응하고 아침마다 개운함을 만끽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비해 돈이 조금 더 생겼을지는 몰라도 부유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호텔에 있는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바디크림을 챙겨서 나올 때였죠. 아까워서 몸과 머리는 비치된 비누로 씻고 사용하라고 둔 샴푸와 샤워젤은 몽땅 챙겼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걸 왜 안 가져가? 내가 뭐 가난해서 가져가나? 다 기념이야, 추억이고.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싹 쓸어 가방에 챙겨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1, 2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턴가 그 물품들을 보면서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부유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아직 넘지 못한 관문이 있습니다. 호텔 안 냉장고. 하루는 무료로 제공되는 물을 다 마시고도 심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냉장고 안은 물과 맥주로 가득했지만 참자, 물 하루 안 마신다고 죽지 않아 하고 버텼습니다. 왜 몇십만 원 하는 호텔비는 호기롭게 결제하면서 몇천 원 하지 않는 물은 못 마시지? 저는 이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경우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어느 경우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지.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입는 옷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과 입는 것에는 모두 인색한데 취미용 자전거나 오디오에는 큰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커피는 매일 사 마시면서 책 한 권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아깝지 하고 생각되는 것, 당신에겐 무엇인가요? 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비싼데? 저거 좋은 건데? 라고 할 것들이죠. 예를 들면 차, 옷, 신발, 시계 등은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면도날이나 날마다 쓰는 수건은 잘 사지 못합니다. 면도날 하나로 3개월을 버틴 적도 있습니다. 면도날 한 묶음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 보였습니다. 또 저희 집 수건은 거의 다 누군가에게서 받아서 기념 문구가 찍혀 있는 것들이고 그나마도 너무 오래 사용해서 닦을 때마다 얼굴이 쓸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새삼 알았습니다. 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것,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매일매일 중요하게 써야 하는 것에는 인색하구나. 나에게 가장 인색했던 건 나 자신 아니었나요? 나는 왜 비싼 차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매일 사용하는 작은 것에는 인색한가? 차는 그렇게 비싼 걸 툭 사면서 수건은 아깝고 면도날도 아깝고 비싼 호텔비는 툭 결제하면서 물 한 통 사 마시는 건 아깝고 세상의 물건 중에는 나를 케어하는 것과 나를 과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간 나를 케어하는 물건에는 모질게 인색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면도날을 샀습니다. 좋은 면도날, 피를 보지 않아도 되는 면도날. 부자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부자일까요? 부자라고 다 풍요로운 삶을 살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시선에만 값을 지불하고 나 자신에게 인색하다면 그 사람을
부자라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아깝나요? 남들이 저 사람 되게 좋은 거 하네 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매일매일 소중하게 쓰일 것들을 사보세요. 여기에 도전해보세요. 비누 대신 향기 좋은 샤워젤을 사도 좋고, 난생 처음 내 돈 주고 수건을 사도 좋고, 이불, 양말, 슬리퍼, 면도크림, 구두소를 바꿔도 좋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나 자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좀 풍요로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꼭 호텔에서 에비앙을 마셔보겠습니다. 아무리 내면의 목소리가 너 지금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해도요. 새로움을 아끼지 말고 실험해 보세요. 사람들은 삶이 늘 똑같다고 말합니다. 삶이 갑자기 획기적으로 변하진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사치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을 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힘들지만 호텔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냉장고를 열고 에비앙을 마셔보는 것. 그런 실험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삶에서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안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접하면 오히려 독이 돼요. 세상에 떠도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죠. 저거 아는 얘긴데. 하지만 삶의 변화는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다 시시해지는 겁니다. 진짜 재밌으려면 삶에서 실험을 해봐야 해요. 세상에 새 것은 없어요. 하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실험할 때 내 인생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인생의 새로운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꼭 한번 당신만의 실험을 해보세요. 당신은 아무 일 없었던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상담을 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람과 일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해오는데 사람에 대한 상담은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은지 혹은 이런 남자와 더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변했을 때도 참 아픕니다. 저는 허리가 오래 아프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간단합니다. 디스크는 충격을 완충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말랑말랑한 충격 완충제인데 이게 죽어서 척추에서 쑥 삐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아픈 겁니다. 디스크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제 CT를 보면 척추 4번, 5번이 검정색입니다. 의사 세계의 말로는 죽었다고 표현한대요. 회복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디스크가 하나 죽는데 보통 4년이 걸린답니다. 저는 2개가 죽었으니 이미 8년 전에 죽기 시작한 거죠. 의사는 딱 잘라 말하더군요. 디스크는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치 떠나간 사람의 마음처럼요. 떠나간 사람의 마음이 쉽사리 회복되던가요? 제가 보기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꼭 디스크 같아요. 디스크가 제 역할을 해줄 때는 충격을 잘 못 느낍니다. 완충 역할을 잘하니까요. 남녀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땐 상대방이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해줍니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웃어넘기죠. 왜냐하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마음의 디스크가 좋으면 아이들이 말썽을 피워도 괜찮아요. 그냥 넘겨줘요. 그래, 괜찮아.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우리 엄마는 참 너그럽구나 하고 엄마를 보고 배우며 잘 성장합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이 완충작용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예민해져서 아이들이 조금만 신경을 거슬리게 해도 화를 냅니다. 하지마. 엄마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자꾸 방울뱀 소리를 냅니다. 마음의 디스크가 정상적일 때는 주변 사람들이 실수해도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의 디스크가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경화라고 하죠. 말랑말랑하던 마음의 디스크가 딱딱하게 굳어가며 죽기 시작한 거죠. 원인이 무엇인지는 콕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의 디스크가 딱딱해져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나쁩니다. 온몸이 아프고 기운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사소한 잔소리만 해도 화가 나요. 회사에서도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도 경직되어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기도 하죠. 마음의 디스크가 죽어서 자꾸 아프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많아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슬슬 받아주기 어려워하는 눈치입니다.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저렇게 아프고 힘들다고 유난히냐며 비난하게 되죠. 살다 보니 마음의 디스크가 죽어버렸습니다. 삶의 디스크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열정과 사랑이라는 디스크는 식어버리고 죽어버려 웬만해서는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나를 가만두지 않고, 그러니 괜히 화가 나고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더 이상 희망을 꿈꾸지 않는 허무주의자가 되고 사랑을 믿지 않는 염세주의자가 돼버려요. 사는 게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고 철이 없는, 세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죠.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몰랐을 뿐이죠. 디스크가 죽으면 다시 살리긴 어렵지만 디스크를 대신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크 주변 근육을 키우면 됩니다. 근육을 잘 훈련하고 키우면 평생 충격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 근육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부모가 사는 모습,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수십 년간 봐왔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봐왔던 그대로 자기 자신을 대합니다.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나 소중함이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적도 좋은 영향을 받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럼 내 자존감은 이제 끝인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 적 없다고, 사랑을 받아본 적 없다고 평생 부모 원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워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나쁜 것만 기억하려 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천천히 흐를 때는 나에게 사랑이 다가올 때와 충격이 가해질 때입니다. 사랑하던 연인이 자주 입었던 셔츠의 패턴, 향기, 버릇, 이런 것은 오래 기억됩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는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일을 또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뇌가 저장하고 기억해서 뇌에 남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른 일보다 더 강하게 기억하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움보다 좌절과 충격, 아픔과 힘듦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과거를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지나간 시간을 원망하고 있을 건가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 핑계 뒤에 숨어 살 건가요? 내 소중한 삶을 그렇게 놓아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크가 상했다면 우리는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겠다면서 정작 본인은 힘을 안 쓰고 누군가 내 몸을 눌러주고 만져주고 힘을 가해 치료해 주길 바랍니다. 스스로 힘을 써야 합니다. 땀나도록 힘을 써야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몸이 굳어 있다며 마사지 받길 좋아합니다. 마사지는 그때만 시원합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 힘을 써서 나의 온전한 치료를 위한 근육을 만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디스크가 조금 죽어도 우리 삶의 인격과 자존감이라는 주변 근육이 완충작용을 해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적처럼 사랑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어색하다고요? 어색할수록 힘이 센 말입니다.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지금까지 수어서재에서 펴낸 김창옥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였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